최상의 S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5쪽에 4-1번. 자, 1리터의 휘발유로 15와 2분의 1km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리터를 넣고 이미 이만큼 갔어요. 그런데 더 갈 수 있는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10리터로 150km를 가고도 더 갈 수 있나 봐요. 그러면 우리는 10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는 15와 2분의 1km였어요. 그때 1리터의 10배는 10리터죠. 그러면 이 거리에다가 10배를 하면 10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10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는 15와 2분의 1km의 10배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가분수로 61 곱하기 10 따라서 2분의 610 이거를 대분수로 계산하면 150과 2분의 10이니까 155km를 10리터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150m는 갔으니까 150km는 갔으니까 따라서 더 갈 수 있는 거리 바로 계산이 나오겠죠? 155km를 갈 수 있는데 이미 150km를 갔으니 더 갈 수 있는 거리는 5k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km. 그 다음 47쪽에 5-2번, 5-3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5-2번부터 볼게요. 서우는 어제는 전체의 3분의 1을 읽었고 오늘은 나머지의 6분의 5만큼 읽었고 그랬을 때 더 읽어야 하는 게 24쪽인데 그랬을 때 전체 쪽수가 얼마인지를 물어봤네요. 자, 이 문제를 좀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우가 책을 어제도 읽었고 오늘도 읽었어요. 그리고 더 읽어야 할 거가 24쪽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서우가 어제 읽은 양이 있을 거고 읽지 않은 양이 있을 거예요. 읽은 양은 전체의 3분의 1을 읽었어요. 그럼 전체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수니까 네모의 3분의 1은 읽었어요. 그러면 읽지 않은 양은 전체의 3분의 1의 나머지를 안 읽었겠죠? 그럼 3분의 2는 안 읽었겠네요. 그리고 오늘은 나머지의 6분의 5만큼을 읽었어요. 그러면 어제 읽은 양이 나머지일까요? 읽지 않은 양이 나머지일까요? 읽지 않은 양이 나머지겠죠? 그럼 이 나머지를 오늘 읽은 거야. 그럼 오늘 읽은 거를 오늘 나머지 중에 읽은 양이 있을 거고 읽지 않은 양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읽은 양은 6분의 5만큼 읽었다고 하네요. 그럼 나머지의 6분의 5는 오늘 읽었어요. 그럼 읽지 않은 거는 나머지의 몇 분의 몇을 읽지 않았을까요? 6분의 1을 안 읽었겠죠. 따라서 나머지의 6분의 1은 더 읽어야 하는 부분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미 읽은 거는 더 읽으면 안 되니까 읽지 않은 거를 더 읽어야 했죠. 이게 바로 나머지 더 읽어야 하는 양인 거예요. 근데 더 읽어야 하는 양이 24쪽이라고 말을 해줬네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정리해보면 읽지 않은 나머지의 6분의 1이 24쪽인 게 나온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이게 나머지죠. 읽지 않은 게 나머지죠. 어제 읽지 않은 나머지의 6분의 1이 24쪽인 거니까 네모의 3분의 2는 어제 읽지 않은 거 그리고 이거 나머지의 6분의 1
24쪽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네요. 따라서 이제 여기서 네모를 바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풀이 과정으로 정리해 보면 24쪽, 즉 더 읽어야 하는 쪽수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어제 읽지 않은 양이 나머지죠. 나머지의 6분의 1, 나머지의 6분의 1 여기 있죠. 나머지의 6분의 1이 24쪽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다시 보기 좋은 식을 써보면 어제 읽지 않은 양은 네모의 3분의 2였죠. 네모의 3분의 2의 6분의 1. 이게 바로 24쪽이니까 아이고 여기 곱셈이 해당되네요. 따라서 이거를 다시 보기 쉽게 정리를 하면 네모의 이 두 수를 먼저 곱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 1. 네모의 9분의 1이 24쪽이네요. 그러면 우리 네모를 구하려면 여기서 여기다 할게요. 자, 24쪽은 네모의 9분의 1이니까 네모를 9로 나눈 다음 그 중에 하나를 곱한 게 24가 나온 거겠죠. 그러면 네모 나누기 9가 24여야겠네요. 따라서 네모는 24의 9배 9, 4, 36, 216쪽. 따라서 전체 페이지는 216쪽이었습니다. 그 다음 5-3번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댁을 가는데 전체 9분의 4는 기차를 타고 나머지 5분의 4는 버스, 그 나머지는 걸어갔다. 근데 이 걸어간 시간이 15분일 때 할머니 댁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모두 몇 시간 몇 분이냐 라고 물었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전체가 몇 시간 몇 분인지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모를 가는데 네모의 9분의 4는 기차, 그죠? 그리고 기차 말고 그 나머지의 5분의 4가 버스죠. 그럼 9분의 4를 기차로 탔으니까 나머지는 9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전체의 나머지의 5분의 4는 버스를 타고 간 것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걸어갔다고 하네요. 그러면 나머지의 5분의 4는 버스인데 또 그 나머지는 걸어갔다고 했으니까 그럼 5분의 4의 나머지를 걸어간 거네요. 따라서 5분의 1. 근데 어떤 5분의 1이냐면 전체의 나머지, 기차를 안 탄 나머지의 5분의 1이 걸어간 거리네요. 이렇게. 근데 이게 바로 15분이라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됐으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5분이 어떻게 나왔나를 다시 살펴봤을 때 보기 쉽게 다시 써보면 전체의 나머지, 기차를 안 탄 9분의 4 말고 9분의 5, 나머지 중 버스도 안 탄 거리, 5분의 4는 버스를 탔으니까 5분의 1은 또 버스를 안 탄 거겠죠? 이 거리를 15분 동안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계산해 보면 네모의 9분의 1이 바로 15분이었네요. 따라서 15분이 어떻게 나왔나 봤을 때
네모를 9등분하고 그 중에 하나가 15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네모 나누기 9가 15분이어야겠네요. 따라서 네모는 15 곱하기 9인 9, 45, 135분. 그러면 전체 135분을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걸어가기도 하고 한 거였네요. 따라서 135분을 몇 시간 몇 분인지로만 고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120분과 15분이기 때문에 2시간 15분이 전체 시간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시간 15분. 자, 그 다음 49쪽에 6-3번 시작하겠습니다. 떨어진 높이의 4분의 3만큼 튀어오르는 공이 있습니다. 이 공이 25m인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졌다면 두 번째로 땅에 닿을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몇 미터냐 라고 물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해온 방법처럼 그림을 그려보면 공이 여기서 수직으로 떨어졌네요. 근데 처음에 떨어졌던 높이가 25m고 문제를 다시 보면 공이 두 번째로 땅에 닿을 때까지 움직인 거리. 그러면 지금 땅에 한 번 닿았고요. 그 다음 4분의 3만큼 튀어오르고 다시 또 땅에 닿았겠죠. 두 번 땅에 닿았네요. 이렇게 땅에 두 번 닿을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이 거리 1번 더하기 이 거리 2번 더하기 이 거리 3번 1번, 2번, 3번만큼 공이 움직였네요. 따라서 1번 거리를 먼저 계산하면 25m만큼 떨어졌네요. 1번 높이는 25m. 그 다음 2번 높이는 25m에 4분의 3만큼 튀어 올랐겠죠?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25 곱하기 3, 4분의 25 곱하기 3. 따라서 18과 4분의 3 미터만큼 2번에 튀어 올랐고 당연히 3번도 2번과 높이가 같겠죠? 따라서 3번도 18과 4분의 3 미터. 그러므로 이 공이 움직인 전체 거리는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근데 2번과 3번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거의 2배. 자, 18과 4분의 3의 2배만큼 2번, 3번에서 튀어 올랐네요. 그러면 곱셈을 마저 계산해보면 36과 4분의 6이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25와 36을 먼저 더하고 1과 4분의 2는 마저 또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수끼리 덧셈하면 1, 6 그리고 더하기 1과 4분의 2니까 62와 4분의 2. 하지만 기하분수로 62와 2분의 1m. 따라서 이 공이 움직인 전체 거리는 62와 2분의 1m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2쪽에 대표 문제 8번 해보겠습니다. 물이 들어있는 그릇 가나 다가 있습니다. 나의 물의 양은 가보다 가의 5분의 1만큼 더 많다고 하네요. 그러면 나는 가보다 더 많아. 근데 얼마나 더 많냐면 가의 5분의 1만큼 더 많아요. 그 다음 다의 물의 양은 나의 4분의 3이래요. 이거는 더 많은 건 아니고 그냥 나의 4분의 3이라고 하네요. 그럼 지금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다가 가의 몇 배냐 물었어요. 예를 들어 다의 물의 양이 2리터고 가의 물의 양이 1리터였을 때 다가 가보다 몇 배인지 금방 나오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가의 몇 배인지 비교할 거기 때문에 가를 1리터로 계산해 두는 게 가장 편합니다. 따라서 가의 모래양을 1, 리터를 제외한 생략한 그냥 1이라고 할게요. 그럼 가는 0부터 1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보다 더 많아요. 그럼 일단 이게 바로 가겠네요. 그리고 이만큼도 가인데 가의 5분의 1만큼 더 많네요. 따라서 이 1은 여기 있던 가고 이거는 가의 5분의 1, 즉 1의 5분의 1. 아이고, 1의 5분의 1. 그럼 그냥 5분의 1이죠? 이게 바로 여기 들어온 겁니다. 따라서 나의 모래양은 1보다 1의 5분의 1만큼 더 많으므로 1의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1과 5분의 1. 그 다음 다의 모래양은 나의 4분의 3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의 모래양이 1과 5분의 1이죠. 그러면 나의 모래양이 1과 5분의 1. 근데 1과 5분의 1의 4분의 3이니까 두 분수를 곱셈해서 답을 쓰면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1과 5분의 1 곱하기 4분의 3. 나의 4분의 3이 다인 거예요. 그럼 5분의 6에 4분의 3.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2, 3. 10분의 9가 다의 모래양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다의 모래양은 10분의 9였고요. 가의 모래양은 우리가 1로 설정해뒀죠. 그럼 10분의 9는 가의 몇 배냐 물었어요. 다시 다는 가의 몇 배냐 물었는데 10분의 9는 1의 몇 배냐 물었죠.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10분의 9를 곱하면 10분의 9가 되겠죠. 따라서 10분의 9배입니다. 그 다음 53쪽에 8-2, 8-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B는 A가 마신 양의 5분의 1만큼 더 마셨고 C도 이만큼 마셨고 그래서 C가 A의 몇 배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봤을 때 C가 A의 몇 배입니까? C가 A의 몇 배입니까? 물었죠. 그럼 우리는 A를 1로 설정해둬야 몇 배인지 금방 파악이 되겠네요. 그럼 A를 1이라고 했을 때 문제를 식으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A는 1만큼 마셨고 B는 A보다 A가 마신 양의 5분의 1만큼 더 많이 마셨고 그럼 B는 A보다 더 많이 마셨어. 근데 얼마나 더 마셨냐면 A가 마신 양의 5분의 1만큼 더 많이 마셨어요. 근데 A가 마신 양은 1이죠. A가 마신 양 1이죠. 그럼 1보다 1만큼 더 마셨고 1의 5분의 1만큼 더 마셨고 그러면 1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1과 5분의 1만큼을 B가 마신 거네요. 그 다음에 C가 마신 양은 B가 마신 양의 9분의 8만큼 마셨습니다. B가 마신 양의 9분의 8. 근데 B가 마신 양은 1과 5분의 1이었죠? 그럼 1과 5분의 1의 9분의 8만큼을 C가 마신 거네요. 그럼 5분의 6의 9분의 8만큼을 마셨으니까 약분 5, 3, 15, 8이 16. 그럼 C는 1과 15분의 1만큼을 마신 거네요. 따라서 C가 A의 몇 배냐 물었습니다. C가 A의 몇 배냐 물었습니다. 바로 답이 나오겠죠? 여기에 1과 15분의 1을 집어넣으면 1과 15분의 1이 나오니까 답은 1과 15분의 1배만큼 마신 거네요. 그 다음 가나 다의 땅이 있습니다. 가는 다보다 다의 이만큼 더 좁고 가는 더 좁고 나는 더 넓습니다. 나는 다의 몇 배냐 물었네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문장에서도 나는 다의 몇 배입니까? 물었으니까 다를 1로 두는 게 낫겠죠. 그럼 다를 1로 두고 문제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다의 땅 넓이는 1. 그 다음 이제 가는 다보다 더 좁아요. 다보다 더 좁아. 얼마나 더 좁냐면 다의 6분의 1만큼 더 좁아요. 근데 다는 1이죠. 다는 1이죠. 그러면 1보다 더 좁아. 1의 6분의 1만큼 더 좁아요. 그럼 1보다 6분의 1만큼 더 좁은 거네요. 따라서 가의 땅 넓이는 6분의 5입니다. 그 다음 가의 땅은 6분의 5. 그 다음 나는 가보다 더 넓어요. 가보다 더 넓어요. 그럼 가보다 더 넓어. 얼마나 더 넓냐면 가의 7분의 3만큼 더 넓어요. 근데 가는 6분의 5죠? 가는 6분의 5죠? 그럼 6분의 5보다 더 넓어요. 얼마나 더 넓냐면 6분의 5의 7분의 3만큼 더 넓어요. 그럼 곱셈을 먼저 계산하면 6분의 5보다 14분의 5만큼 더 넓네요. 그러면 계산을 마저 해보면 자, 계산을 해보면 통분을 하겠습니다. 42분의 6, 7, 40이니까 7, 5, 35 3을 곱하면 15 그럼 42분의 50 대분수로 약분을 먼저 하면 21분의 25이므로 1과 21분의 4 1과 21분의 4가 나의 넓이입니다. 그러면 나 1과 21분의 4는 다 1의 몇 배냐 물었으니까 여기에는 나 넓이가 그대로 들어가겠죠? 따라서 1과 21분의 4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최상위 S 복습책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습책 8쪽에 3번 1분의 1과 5분의 2km를 가는 자동차가 같은 빠르기로 2시간 30분을 달려갔네요. 그 거리를 축척이 700만 분의 1인 지도에 나타낸다면 몇 cm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자, 우선 축척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 이 1은 지도에서의 거리 cm, 그리고 이 700만은 실제 거리의 cm입니다. 따라서 실제 거리가 700만 cm였다면 그거는 지도의 1cm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를 풀어볼게요. 2시간 30분 동안 간 거리를 먼저 구해야겠죠? 근데 시간과 분을 분으로 바꿔서 몇 배를 해야 할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분의 1과 5분의 2km를 갔어요. 그랬을 때 2시간 30분이 몇 분인지를 먼저 바꿉시다. 그럼 이것은 2시간은 120분, 30분은 그냥 30분. 그럼 150분이 2시간 30분이죠. 그러면 150분 동안 간 거리는 1분 동안 간 거리의 150배예요. 따라서 1과 5분의 2km의 150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럼 150과 5분의 300이므로 210km를 150분 동안 간 거네요. 그러면 일단 210km를 센티미터로 바꿔야 돼요. 왜냐? 이 실제 킬로미터는 센티미터로 바꿔야 지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터로 먼저 바꾸면
미터로 바꾸려면 1000배를 해야겠죠? 그럼 210에다가 0 3개를 붙이고 다시 센티미터로 바꾸려면 10배를, 100배를 해야겠죠? 그러면 0 4개였는데 2개를 더 붙이면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거리를 지도에다가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이 거리의 700만 분의 1배가 지도의 거리가 해당되겠네요. 지도에서의 거리. 그러면 같은 공 개수는 지우겠습니다. 3개 지우고 3개 지우고 그러면 21 곱하기 7분의 1에 해당되므로 지도에는 3cm로 표현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c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습책 6번 시작하겠습니다. 공이 튀어오른 문제니까 이전에 했던 것처럼 그림을 그리어서 이해하면 쉽겠네요. 자, 공이 여기에서 한번 떨어지고 자, 세 번째로 땅에 닿을 때까지 움직인 전체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땅에 닿아 보겠습니다. 한 번 땅에 닿았고 2번 땅에 닿았고 3번 땅에 닿았죠. 이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높이, 두 번째 높이, 세 번째 높이를 먼저 구해서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일단 첫 번째 거리는 30m만큼 떨어졌죠. 두 번째 높이는 30m의 6분의 5입니다. 그러면 25m만큼 튀어 올랐겠네요. 그리고 또 튀어 내려왔겠죠. 그리고 3번의 높이는 두 번째 높이의 6분의 5이죠. 그럼 25의 6분의 5만큼 튀어 올랐겠네요. 그러면 6분의 125니까 20과 6분의 5 미터만큼 세 번째에 튀어 올랐네요. 그러면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1번만큼 움직였고 2번의 2배, 3번의 2배만큼 움직였어요. 다시 1번만큼 움직였고 2번의 2배, 3번의 2배만큼 움직였어요. 그러면 1번은 30m였고요. 25의 2배는 50m였고요. 3번의 2배는 40과 6분의 10이죠. 그럼 요거를 다 덧셈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80 더하기 40은 120. 120과 6분의 10이죠. 그러면 121과 6분의 4. 즉 121과 3분의 2m에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21과 3분의 2m입니다.